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간만에 다 모였고 좋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모여서 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방송 영화 팟캐스트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우리 디렉터스 컷 185회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16회가 남은 거죠. 오늘 포함해서 6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이 남았네요. 네.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시 한 2주간 저랑 안감독님이 둘이서 일당백하면서 고군분투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명 늘어서 3명에서 다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띵동 해백님하고 안감독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선 그 해백님 어때요? 다리 좀 근황 좀 얘기 좀 해봐요. 네, 코로나 때문에 개고생을 근 한 달을 제가 아는 분 중엔 가장 후유증이 세요. 그렇습니다. 제 지친 중에 후유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 기관지 쪽이랑 잔기침하고 호흡계 쪽에 좀 계속 숨이 좀 가쁘거나 이런 분들 몇 번 봤는데 뭐 저도 걸리고 망감도 걸려서 알겠지만 사실 저는 후유증 거의 없는 편이고 그리고 해백님이 제일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증상이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발열이 생기고 뭐 네. 이렇게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백신 맞았을 때는 열도 안 나고 뭐 몸살 기운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근육통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확진됐을 때도 약간 근육통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열이 안 오고 목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목은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고 맞아요. 그게 지나가면서 이제 격리가 끝나는 날이 될 때쯤 갑자기 양쪽 눈이 시뻘개지면서 염증이 올라와가지고 눈에 안약을 넣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 이틀 뒤에 나면서 바로 갑자기 양 발목에 이렇게 붉게 염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증상만 봐서는 코로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의사 소견은 뭐래요? 소견은 이제 뭐 이걸 100%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염증 수치가 워낙 높아졌고 그 제가 예전에 다리를 많이 다치기도 했었고 염증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가지고 좀 약해진 부분에 면역력 떨어진 상태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괜히 염증이 발에 생기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했고.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예. 혹시 요거는 뭐 코로나 후유증 이런 걸로 뭐 의료비 지원 이런 거 네, 그건 뭐 증명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아니어서. 네. 실비 처리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증명식이 나야 돼요. 아무튼 참.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아무튼 해명님 오랜만에 와서 그래도 반갑고요. 저희가 오늘도 못 오시는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고군분투하면서 오셨습니다. 바람 쐬러 오신다고 해서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역시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최신곡 불러야죠. 그대 이름 바람 동백아가씨. 저는 그 노래 부릅니다. 세대 차이가 나네요. 저는 아는데. 옛날에 개그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름에 동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 누구냐 했더니 이범학이랑 김범용이 싸웠대요. 근데 결론은 용은 뺍시다. 그래서 이범학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두 동물이라고. 그러네. 아깝네요. 네, 저희 세대 개그죠. 예. 좋습니다. 옛날 사람이 근데 왜 그 노래는 모르지? 신기하네요. 아이 몰라요. 아무튼 안 감독님 근황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제가 축바가 좋아하는 월드컵 기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월드컵을 개막식을 보면서부터 뭔가 좀 별로 느낌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카타르에서 전 개최한다는 자체에서 썩 그게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직히
메인 곡을 방탄이 불렀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정국, 게 어. 사실은 그 나라를 되게 상징하는 가수가 나오기도 코리아나나 그게 원래 백두산 국룰인데 아니 카타르 사는데 한국 가수가 메인을 부르는 걸 보면서 뭐야 이거. 근데 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카타르는 귀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선수 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번에 귀화를 엄청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는데 이제 결과도 벌써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예, 16강 개막전에서 지고요. 네. 뭐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다 했더라고요. 사우디도 못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시즌도 원래 겨울 하는 게 겨울,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 준비 전부터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썩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선전을 보면서 뭔가 좀 이게 뭐 했었는데 또 길게 또 얘기 나누시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근데 확실히 역대 최고로 감흥 없는 월드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관심도나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시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막 보자는 분위기도 그렇고 봐도 예전처럼 옛날에 사실 저도 축구를 뭐 우리나라 위주로 보긴 했지만 다른 나라 경기도 봤었거든요. 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사실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거기까지 신경을 잘 안 쓰고 이게 막 열심히 좋아하기 좀 뭐한 게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째 경기였죠. 네. 그 가나전 예. 보면서 좀 약간 답답함도 있으면서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그 결국 펠레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이게 우리 팀이 아니고 팀과 상관없이 봤으면 정말 재밌는 경기. 야 이거 압도적으로 지는 것 같다가 그 진짜 기가 막히게 따라붙는 그 두 번 그리고 뭐 결국엔 지긴 했지만 그 기가 막히게 따라붙은 순간 저는 딴 걸 보지 않고 잽싸게 인스타를 갔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난리 그러니까 났죠. 사실 첫 우루과이전 때 팔로워가 6만이었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음 경기 시작할 때 24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자마자 번뜩한 게 야 이제 조규성 올라가겠다 해서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서 60만이 돼 있었어요. 이미 첫 골 넣을 때.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난 후에 보니까 100만이 칸 넘었고 그 다음 날 보니까 130만인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좋아요 눌렀겠지만 뭐 저도 팔로우 했으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수시만은 이성들의 마음을 뒤흔든 것도 사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 연인이 있으시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뭐 축하드립니다. 예. 빰빰빰빰빰. 우리 축하 잘하니까요. 아, 예.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도 뭐 경기와 뭐 앞으로 올해 16에 가든 안 가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타 플레이어와 그 사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 그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관심도 늘어나는데 간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가 뭐 손흥민이나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말고 그 간만에 이런 좀과 사람들이 가십으로 삼고 주목할 만한 스포츠 스타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라는 말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월드컵 역사도 새로 썼어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최초로 멀티골을 넣었거든요. 네. 한 경기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처음인가요?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의 처음이에요. 조규성은 팔로우도 실시간 100만 넘어간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네, 지금 벌써 해외 큰 클럽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죠. 있고 많이 오고 네. 있다는 얘기를 김민재랑 조규성은 하긴, 일단은 벌써 근데 그럴 만한 게 이게 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두 골 다 그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헤딩하고 네. 제대로 넣었어. 그러니까 사실 뭐 완벽하게 그 실력이 검증이 된 거니까. 사실 월드컵이 그런 무대죠.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임팩트를 낸다는 게 기본적으로 소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난 또 우리 중에 그래 축구 제일 좀 고위 관여자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네. 왜 조규성 같은 선수를 이전 경기에서 벤투가 안 보여주지 않았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죠? 일단 그죠? 벤투 감독 스타일 자체가 베스트 11을 뽑으면 잘 안 바꿔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저는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근데 우리나라랑 하면서 굉장히 유연해지긴 했어요. 오히려 네, 벤투가 왜냐하면은 진짜 안 써요. 예를 들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강인 같은 경우가 거의 안 쓰잖아요. 그 뭐냐면은 얘기 하랬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클럽 감독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클럽이기 때문에. 근데 월드컵은 단기전이에요. 막 2, 3일안에 경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나전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선발 라인업 변경을 하는 게 그러니까. 3명씩이나 바꾸잖아요. 예. 그러면은
각 포지션당 하나씩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이 안 맞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그 인터뷰가 있는데 2000년 월드컵 때 우리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스트 11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병진은 한번 쓸만도 했어요. 근데 절대 안 쓴 게 뭐냐면 이게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앙상블이 네, 하나가 깨지니까. 바뀌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저건 있어요. 선수 교체할 때 얘가 들어가서 활력을 넣어주려고 집어넣는 경우는 있는데 전술적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요번에 일단 오른쪽 윙부터 해서 세 명을 바꿔버리니까 물론 그래서 조규성이 빛이 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있습니다. 경기를 90분 뛰잖아요. 마지막에 이 선수가 체력이 달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꿔야지 하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아무리 힘들어도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벤투가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와중에 가장 유연하게 전술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게 바꿔주더라고요. 성장했네요. 엄청.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히딩크 이후에 최고의 감독이 왔다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팀이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이번에 보면은. 예. 왜냐면은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비긴다는 상상만 했지 이긴다는 상상은 못 해볼 정도로 실력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나는데 아니 해볼 만한 거야. 경기를 보는 순간 비빌만한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누가 봐도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가 진출하는 그림인데 어라? 우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골이 안 났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가나는 잡아야죠. 예, 다들 그렇게 생각을 바랬죠. 누가 봐도 우리 그거 있잖아요. 껍끼리 서로 1승잼을 반이 43명인데 네. 43등이랑 42등이랑 네. 쟤는 제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사실은 비기기만 했어도 딱 좋았는데 정말 운이 없는 게 축구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게 아이유한테 당했어요. 네, 우리가 아이유 나는 이 형제. 오빠가 좋은 네. 걸. 그날이 걔는 좋은 날이었죠. 조단 아이유야. 네. 이름이 심지어 네. 조단도 있고 아이유도 있어. 이게 축구를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은 축구는 이제 옛날에 삼국지 게임처럼 턴제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3번 공격하고 답이 안 나오면 3번 공격 당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90분 경기를 따지면 15번 정도 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옛날 축구는 10분 막 이렇게 간격이 이런데 지금은 빨라져가지고 3분에 왔다 갔다 해요. 3분에서 5분. 근데 우리가 초반 시작하자마자 3분에서 그 턴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축구 국룰이거든요. 넣을 수 있을 때 못 넣으면 바로 역습당합니다. 바뀌죠. 아니나 다를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골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세가 상상 이상으로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먹었으면 괜찮은데 뭐야 될 것 같은데 먹었어. 이러면은 갑자기 꺾여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서로 욕을 하면 좋아요. 근데 말을 안 하게 돼. 못 하게 되면은 축구 제일 못하는 팀이 서로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소리 안 지르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때문에 먹었어 씨발 이래야 되는데 아씨 그래도 똑같은 계속해. DC의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뭐 욕심 뭐 하면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간디가 한 거예요? 그거예요. 링컨 아니에요? 간디예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 다 문명 보여가지고 게임에서 좀 흥분했네요. 예. 네, 그랬습니다. 예. 인간은 뭐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이번에 없고. 그 그렇죠. 벤투 감독이 제일 그 대표팀 감독 외 해외 자, 감독된 제일 우리 오래- 전반전입니다. 제일 오래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팀워크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확실한 거 뭐 벤투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팀워크랑 실력은 뭐 감독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퇴장당했지만 그 감독 새끼 좀 얘기 좀 하죠. 그 심판 새끼 좀. 일단 퇴장 서사도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감독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상황에서의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무 억울하게 아니 굳이 그 마지막 사실 40 정확하게 그 전반전 시간 주고 44초였거든요. 네. 1분 더 주기로 해서 16초 남았고 맞아요. 마지막 코너킥인데 네. 나는 코너킥 안 주는 심판 처음 봤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이 따지는데 그걸 레드 카드를 주면 이게 울고 싶은 놈 뺨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서사 자체가 와, 난 네. 성립이 된 게 그 당시에 사실 김영권 선수가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선수가 레드 카드를 받으면은 못 듭니다. 그죠. 그래서 쉴드. 일부러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옛날에 약간 좀 예. 누가 구자철인가 누가 손흥민 집어 던진 그 영상처럼 기성용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퇴장 얘기도 나갈까 봐. 있는데 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다음 경기가 포르투갈이에요.
벤투가 포르투갈 사람 아닙니까? 예. 왜는 자기가 자리 없는 것도 그림은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동시통역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룰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아니 소리가 아니라 예전에는 무전기로 했었어요. 퇴장당하면은 무전기로 지시 내렸는데 이거 아예 금지돼가지고. 핸드폰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 아예 안 돼요. 여기서 뭐예요? 감독은 관중석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선수단과 접촉 자체 불가능하게 해서 지금 버드와이저 먹으면서 분양해야 돼요? 버드와이저 못 먹습니다. 알죠? 하이네켄인가? 왜요? 그 국가에서 술을 못 마신대요. 금주 국가예요. 네, 그래서 버드와이저가 스폰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걸었죠. 우승팀에게 다 주겠다고. 몰아서. 네. 왜냐면 그 나라에서 못 먹게 하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서사가 재밌어진 게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이거 마지막 월드컵이라 생각을 하고 교체 자원도 많이 아예 선발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벤투도 만약에 우리가 운이 좋아서 포르투갈 이기면 덜 미안하잖아요. 나 없었어. 쟤네가 잘했어.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신태용인데 베트남 팀을 데려왔어. 인도네시아 팀을 데려왔어. 근데 한국을 이겨. 근데 내가 없었어. 근데 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는 건 우리 그 축구 역사를 대부분 보면 제가 전해 들은 건 퇴장당해서 10명인 팀이 사실 뭐 이긴 건 많지 않지만 대부분 지지도 않고 비기거나 거의 되게 비등하게 싸운다고. 오히려 투지나 이것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전투 뭐 힘들긴 하겠지만 투지나 이건 확실히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마지막 경기가 오히려 대단한 변수와 선수들이 되게 혼신의 힘을 갖고 뛰는 어떤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새로운 어떤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생겼습니다. 여기 살짝 고춧가루 뿌리면은 제가 이름을 정한 건데 니들이 그럼 그렇지 엔딩이 있어요. 그래요? 월드컵에는 항상. 근데 저는 뭐 우선은 이건 현실 아니지만 슬램덩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안 감독님이 쓰러져서 누워 계시고 안 감독님이네요. 그래서 다들 그 강백호 안 감독님 영정 사진 들고 나와서 멀쩡히 살아계신데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장하고 열심히 뜁시다 하니까 다들 재수없다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뛰는 그런 시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약간 기대를 해본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딱 그거예요. 세 경기 하잖아요. 니들이 그럼 그렇지 엔딩은 첫 번째 생각보다 그럴싸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1경기. 예. 2경기 개같이 멸망합니다. 예. 3경기 기적을 써요. 그리고 탈락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예. 우리 근데 지난 월드컵 때 우리 마지막에 독일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일 잡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있었고. 하여튼 뭐 두 번째는 일본과 우리는 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결이. 깨면 안 우리는 돼요. 졌지만 잘싸라는 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사실 약간 건방졌다라는 이게 아니요 아닌가요? 난 그거였어. 야 니네 쟤네 어떻게 이겼냐? 경기를 보면서 야 쟤네한테 어떻게 이겼어? 신기한 놈들이네. 이 정도 그러니까. 근데 첫 경기 아르헨티나랑 독일이 약간 첫 경기 좀 방심하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게 강팀이 첫 경기 못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있죠. 결국에는 두세 경기 보면 이게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방심한 걸 수도 있고. 그 레벨의 아니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맞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운이 반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나 이게. 이번에 느끼는 게 이변이 벌어지잖아요. 이변 항상 벌어지는데 이변이 계속 벌어지면은 이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독일은 문제가 뭐였냐면 수습이 안 됐어요. 네. 끝까지. 그러니까 그때 지고 있었는데 운영하는 거 보면 누가 보면 쟤네가 이기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지 플릭 감독 자체가 좀 젊은 감독이기도 한데 그 대처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히딩크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고 있으면 공격수를 집어넣지 수비를 빼고. 근데 그런 대처조차도 잘 안 됐고 타이밍도 이상한 게 선수들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땀을 많이 흘리면은 땀이 식는 순간 못 뛰어요. 근데 거기서 교체를 넣어버리면은 얘들 쳐야 되잖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반에 교체를 하면 뛰어나갑니다. 근데 후반에 교체하면 걸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안 돼. 근데 한지 플릭 감독이 옛날에 우리 지난 월드컵 때 알제리전에서 홍명보 감독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내가 축구를 보면서 처음으로 절망을 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알제리한테 털리고 있는데 감독이 표정이 이미 답이 없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가 안 나오는 거야. 멘붕 왔다. 왜냐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한 방을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그때 한지 플릭 감독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한 거고 아르헨티나는 대단한 거죠. 우선은 뭐 이 정도로 축구 얘기는 오늘은 저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축구 감독 안 감독니까 축구 감독 이 감독이 모여서 오늘은 디렉터스 컷이 디렉터스가 다른 디렉터스입니다. 네. 축구 월드컵 축구 네.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너무 조금 재밌긴 재밌는데 네. 20분을 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시간이 몰랐네. 하여튼 근데 뭐 워낙 국가적인 행사고 이게 뭐 다음 경기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누군가는 좀 이전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축발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안 감독님 멈춰두지 않았으면 지금 막 브라질 팀 막 그냥 팀마다 한 마디씩 다 할 것 같았어. 막 호나우두 그 가짜 헤딩 슛까지 막 얘기할 것 같아서. 안 감독 멈춰. 예, 제동 걸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은 우리 디렉터스 컷 전반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뻥! 축구 특집이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은 그러면 이따가 영화 추천도 축구 영화로 해야겠다. 좋습니다. 뭐 근황 얘기는 대충 들은 것 같고요. 저는 좀 뭐 축구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황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요즘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뭐 사실 경쟁작들은 별로 안 나오고 영화가 뭐 얼핏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서 처음에 10개관으로 개봉을 했다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크고 역대 몇억 이상을 몇십억인가를 벌어들인 엄청나게 흥행하고 지금 내년 아카데미와 지금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은 고담 영화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브루스 웨인이 주시하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목숨 걸고 가야겠죠. 거기 갔는데 키호이칸 배우가 나무조연상 이번에 탔고 거기 말고도 수십만 영화에서 지금 나무조연상 우선은 키호이칸 배우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도 많이 타는데 제가 키호이칸 배우한테 완전 꽂혀가지고 상을 수상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하고 몇 가지 저번에 얘기 안 했던 것들 좀 얘기하면 키호이칸 배우가 우선은 레이더스랑 구니스 찍고 그 다음에 배우 인상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아시아인이라서 이제 단역만 주고 계속 베트남 무슨 병사 대산 2줄짜리 이런 것만 주고 해서 연기를 접고 했던 일이 스턴트 디자이너를 하셨더라고요. 무술 감독 역할로.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배우로서는 아시아인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턴트 디자이너를 계속 오래 해왔고 그래서 무술을 배운 게 아니고 잘하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 38년인가 37년 만에 다시 영화에 거의 재기를 했는데 재기하는데 가장 큰 동기부를 준 영화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아시아계로에서 엄청나게 흥행하는 걸 보고 여기에서 아시아 배우가 다시 무대에 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나도 시도해봐야겠다 이라는 모티브를 얻었다고 동기를 부여를 받았다고 하고 또 하나는 우선은 데뷔작 찍은 이후로 37년 막 이런 38년 동안 배우 활동을 거의 못했는데 매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물 우리나라 추석 선물 같은 거를 매년 보내주고 있고 감사 이거를 아직도 챙겨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놀랍고 얼마 전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배우 해리슨 포드하고 어떤 영화제 시상식에서 그 시상 받으러 갔다가 만났는데 이제 해리슨 포드가 너무 30몇 년 만에 만나니까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자기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레이더스 때 찍었던 사진이랑 비교해서 올려놓은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좀 감동 깊고 그리고 자기는 이번에 오디션을 봐서 된 건데 원래는 성룡이었대요. 대본을 쓸 때 성룡을 보고 썼고 캐스팅도 제안을 했는데 성룡이 어떤 이유에선가 거절을 해가지고 양자경은 원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이 양자경 위주로 조금 어레인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남편 서사가 더 큰 영화였었던 걸로 시나리오로 알려진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덕분에 이제 키호이칸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됐고 자기는 사실 출연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었는데 지금 요걸로 유수 영화제에 모두 수상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되게 기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사람은 잘 알아봐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성룡. 그럼 주먹 날라가지요. 스턴트 디자이너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술 감독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공감 가는 게 꿈이 있으면은 그 근처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아무리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뭐 맞아, CD 맞아. 팔고 이런 시대가 있으니까 음악을 하고 싶은데 나를 안 써준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 CD 파는 가게 가서 CD라도 팔어. 계속 음악을 듣잖아. 그러면은 이것처럼 그분도 계속 무술드지 한다고 이렇게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영광을 찾은 게 아닌가. 네. 그 자기가 세상이 그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지만 자기는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하기 위해서 네. 옆에서 계속 남아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준비가 아무튼. 된 사람들한테만 기회 딱 잡을 수 있는 그게 그쵸. 주어지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 30 몇 년간의 그 열정이나 한 이분이 갖고 있었던 뭔가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배우들 몇 명 있어요. 특히 그 티리온 라니스터로 왕좌의 게임에 나왔던 피터 딩클리지라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외소 네. 그분 외소증.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왕좌의 게임 시즌 3인가 4에서 장 독백하는 대사 있거든요. 거기선 자기가 왕에서 서자로 태어나고 막 자기 때문에 엄마 죽고 해서 그 집안에서 버림받았지만 자기가 버티기 위해서 왕가의 한 아들로서 이래서 막 자기가 싸워야 떴다 한이나 이거 울분을 토해내면서 하는 연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이 배우 개인의 서사로 투영을 시키면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또 그 좀 다르긴 한데 제키 얼 헤일이라는 배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왓치맨에서 로셔크 역할을 했었고 나이트메어 리메이크에서도 주인공 역이고 키가 작고 그 대머리인 배우가 있는데 원래 아이돌로 그 막 톰 크루즈 이런 애들이랑 같이 10대 때 같이 영화를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화물 트럭을 운전을 하시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몇십 년 동안 쉬셨다가 50대에 다시 오디션 보고 해서 영화계에 왔는데 그래서 처음 찍은 게 리틀 칠드런이라는 영화에서 그 소아 성애자 변태 역할 같은 거 나오는데 그 영화로 나무조연상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고 그 이후로도 탄탄대로로 지금 영화계에 계속 걸어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십 년간 그 싸워왔던 어떤 것들을 한 방에 발산하는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졌고 제가 이제 키오이칸 차기작 기대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캐스팅이 됐고 드라마인데 되게 유명한 드라마 시즌 2인데 로키. 예, 뭐 디즈니 마블의 로키 네. 시즌 2 이미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저도 무슨 역할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 줄 알고. 누구냐 날 죽인 건. 인생 2회차. 예. 그래서 우선 그것도 축하드리고 축하합니다. 길게 그렸네요. 우리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만 하면 길어지네요. 오래간만에 셋이 나와서 네, 그렇죠. 삼인용. 좋습니다. 뭐 네. 좋은 소식이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근황 이 정도 해보고 띵동님은 뭐 따로 얘기할 게 있나요? 그럼 코너 하나 만들어내려고. 띵동 해외 왔어요. 일단 그 뭐 다른 것보다 있어. 저희 영화 이제 청룡 영화상을 또 아, 예. 하지 않았습니까? 25일날 이번에 그 박찬욱 감독 그 헤어질 결심이 상을 휩쓸었죠. 뭐 저희 방송에서 네.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 왜 영화라고 저와 안간호님 혀를 내두르면 해왔던 그 네. 말이 시간 나무 주연상, 뭐 여우 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다 헤어질 결심이 탔기 때문에 그럴만하지요. 그럴만합니다. 진짜 그럴만했다고 보고 또 저도 약간 눈여겨봤던 게 그 오나라 배우님이 이번에 여우 조연상, 네네. 뭘로 네. 받았죠? 여우 조연상 네. 그 무슨 영화? 저기 그 그거 장르만 로맨스 네. 아, 거기서. 이걸로 네. 상을 받았고 영화 쪽에서는 처음 상 받으신 그쵸. 거고 네 그죠. 연기를 뭐 드라마 원래 뮤지컬로 시작하셔서 그래서 뮤지컬 배우 드라마 유명하셨고. 많이 하셨고 네. 했는데 영화 쪽에서 처음 수상이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음, 많이 감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나라 네. 씨도 되게 만성형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장르만 로맨스라는 작품 자체가 이렇게 막 엄청 흥행을 끈 작품은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발굴해서 상을 준 게 저한테는 또 나름 의미가 좋네요. 있다고도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평하게 또 느껴지네. 네. 청룡영화제만의 센스도 어떻게 보면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죠. 좋은 배우에 대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고 뭐 고경표 씨도 되게 네. 인상적인데 아, 그래요? 박재범이 막 춤추고 같이 막 자기는 구경 여기 뭐냐 그 특별 그 공연 같은 거 구경하러 왔는데 상까지 받게 됐다고. 그 헤어질 결심으로 받았나요? 육사으로 받았나요? 어떤 뭐 아마- 상을 하나 받았는데. 네, 헤어질 결심이지 않을까요? 아, 그런 것 육사호가 같아요.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쵸, 그쵸. 네.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은 부분이었고 이번엔 뭐 특별한 구설수도 별로 안 오른 것 네. 같고 무리수를 둔 진행도 없었던 것 같고 참 깔끔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헤어질 결심이 받을 자격도 됐지만 경쟁자인 줄 알았던 애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간 것도. 근데 그 사실 만약 없었으면 근데 비상선언 하나도 못 탔나? 네. 네, 그 그게 좀 사실 아쉽더라고요. 비상선언 외계인 뭐 나왔나 모르겠네요. 근데 한사는 그래도 조금 주목을 받았을 것 같고 그래도 네, 변요한 배우 그거랑 타시죠. 아 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요하나. 범죄도시 2도 뭐 못탔나? 왜냐면 사실은 최고 흥행상 네, 뭐 그러니까 네. 작품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는 작품이고 솔직하게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냥 이번에 좀 느낀 건 저희가 그 인스타랑 그 유튜브에 그 안 감독이 묻고 이 감독이 답한다 증문즉답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제가 볼 때. 네. 딴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그 K 컬처 푸디님 감사드리고요. 그 올해의 영화 한국 영화에서 헤어질 결심 찍었고 해외 영화를 제가 노브를 했는데 네. 사실 노브는 지금 생각해도 좋은 영화인데 그래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는 기대작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바타 네, 2도 아바타. 있고 그리고 오늘 어제 개봉한 본즈 앤 얼이라고 네. 루카 구아티카노 그 감독 같은 그 콜미바이 유어네임 만든 감독이 만든 네. 엄청 재밌겠던데 그 식인하는 사람들이 나온 얘기인데 약간 우리 레어라고 전에 로우였군요. 로우. 레어. 예. 웰던 레어. 잘 안 읽히고. 예. 로우 그 영화도 좀 떠오르면서도 훨씬 세련된 영화처럼 보이고. 예, 언급이 좀 되더라고요. 예. 하고 사실 뭐 저는 다른 거 아직 그 아바타도 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최고 영화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녹화를 해서 내가 노비라고 한 게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절반은 맞췄다. 예, 50% 지원이 예, 그럼 됐죠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한 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들이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 드려야겠지요. 최초의 명명. 저는 오늘 주초의 명화를 네. 바바둑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바두. 네, 공포 영화 바바둑이죠. 근데 참 이게 저는 전에 네. 추천 안 했나요? 네, 이건 안 했었습니다. 근데 딴 데서 했구나. 공포 영화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이거 다뤘었죠. 한번. 근데 이 영화가 일단 전 굉장히 서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최근에 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더 언급되기 전부터 그런 싱글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공포 영화의 거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공포 서사에 집어넣어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하는 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아이들을 싫어할 수도 있다. 그 아들내미가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근데 어디서 저런 배우? 예, 그러니까 쟤는 연기야 뭐야 이 정도로. 아닌 것 같아. 그 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여성 감독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이지 뭐. 근데 그러니까 여자 감독이란 말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성 서사를 다루는 감독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니퍼 켄트라는 감독이 맞아요. 너무 괜찮고 또 하나 제가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2018년에 찍은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성폭력의 피해자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는 역사랑 같은 감독 영화인가요? 네, 같은 감독이었는데 그것도 있고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머머레이 새들의 비행. 예, 또 기회를 모델 호기심의 방.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감독을 좀 주목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열어준 작품이 바바둑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둑입니다. 바바둑이 아니에요. 바둑이 강아지 이름 같잖아요. 천재소년 두기도 아닙니다. 네, 바바둑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제니퍼 켄트 그 자기 애인가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근데 저희가 보기엔 바바둑 보시는 분은 머머레이도 이어서 보시기를 원하고 그 호기심의 방 마지막 에피소드 그리고 저는 그 우선 머머레이는 화면이 영상도 너무 예쁘고 그 아까 안 감독님이 뭐 공포 영화 교과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평가하기보단
좀 다시 쓴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얘기하는 거를 드라마적인 것들을 참 잘 갖고 가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공포적인 그냥 소우나 컨저링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보기엔 좀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슴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 영화들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차분하게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띵똥님. 저는 그 최국희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뮤지컬 영화. 네. 네. 언제쯤 사랑을 알까요? 네, 맞습니다. 주크박스 네, 뮤지컬 맞아요. 장르. 문세영 노래로 네. 다 했나요? 아니면 다른 노래도 있나요? 다른 네, 노래 다양한 노래들이 네, 다 다른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좀 적재적소에 맞는 노래들을 고르기도 했고 약간 그 40대 50대 분들한테 추억이 될 수 있는 노래들로 구성을 한 것도 있고 사실 제세대군요. 국내는 약간 이게 정서 문제인지 해외 뮤지컬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국내 뮤지컬 영화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쵸. 옛날에 거의 없다. 그 삼거리 극장이나 구미호 가족 아유, 같은 진짜. 경우 뮤지컬 장르 영화인데도 시도했다가 네, 잘 안 됐었는데 이번 영화는 반응도 괜찮고 네, 내용도 괜찮더라고요. 뭐 유승용 배우나 염정아 배우 그리고 좋아하는 박세환 배우. 우리 세환띠. 저 그거 봤어요. 최종병기 앨리스인가? 네. 그 네. 유튜브 누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에서 봤어요. 그분이십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상 저는 좀 옛날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사실 우리나라 마지막 뮤지컬 영화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예요? 최민수 나오고 최현재 씨 나왔나 그랬었는데 최민수요? 네, 근데 되게 옛날 영화예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점 이제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도 생겨서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이런 영화를 제작 투자도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려는 감독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미랄이 된 것 같아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짧게라도 우리 또 이 감독님도 뮤지컬 영화 만들었지 않습니까? 뮤지컬 영화 제작자 이 감독입니다. 네. 카페에서 투. 투. 예. 아, 그래서 그런 게 왜냐면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공포 영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와야 돼요. 예, 그걸 응원하는 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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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확실한 건 아직 그 극장에서 뮤지컬은 사실 되게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뮤지컬 그 팬들이 엄청나게 층이 튼튼한 걸로 알고 있고 네. 흥행도 엄청 많이 하는데 영상 매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하는 거에 대해선 되게 알레르기 같은 거 거부감이 네.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달리 인도 영화에 대한 깊이감도 강하고 그리고 이건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은 보면 다 뮤지컬 문법이잖아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뮤지컬 영화나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오즈의 마법사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라라랜드 같은 영화가 나와도 사실 라라랜드 영화는 중간중간 환타지도 엄청 들어가고 되게 사실주의가 아닌데 영화를 보면 되게 사실주의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다 생각은 하고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반박합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의 나라예요. 어디 보자 저기 보자 양말을 넣다 뒀더라. 근데 이제 모든 게 멜로디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을 영상화한 작업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꼬집는 겁니다. 주변에서 봤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본 적이 없다. 요게 근데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개봉하는 영웅이라는 네, 영웅. 게 사실 처음으로 거대 자본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한국 그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웅 뮤지컬이 우선은 오리지널 스코어들이 되게 좋은 네, 곡이 좋죠. 많고 네. 또 메리트는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누가 죄인인가 안영미 씨가 많이 한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뭐 윤재균 감독을 뭐 평론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항상 성공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김곤이나 그 선생님 그 호박고구마 선생님도 남은희 쌤. 남선생님도 네. 어머니로 나오고 정성화 씨도 음. 뮤지컬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첫 조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시발점이 돼야겠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한 편만 추천하겠습니다. 원래 딴 걸 했는데 오늘 축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축구 영화 중에 그래도 정말 봐줄만 하고 웰메이드인 영화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목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영화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모건 프리만이 넬슨 만델라로 나오고 그 넬슨 만델라가 그 남아공이었나?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자국의 그 축구 셰비나 이런 것들을 좀 부흥을 시키려고 막 이런 것들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때 선수들 실제 있었던 그 축구팀 이야기들이 섞였는데 축구팀 선수로 이제 맷 데이먼이 나와가지고 또 맷 데이먼이 이제 선수들 이야기를 대표하고 이제 국가 정치를 대표하는 넬슨 만델라 나오면서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한참 잘 나갈 때 만든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도 엄청 재밌고 그리고 감동도 깊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2010년 영화고요. 원래 제목은 인빅터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꿈꾸는 기적 세미콜론 인빅터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니까요. 제목만 듣고서 일본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좋습니다. 제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인빅터스라고 하지.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개봉작까지 추천을 해봤고요. 그럼 우선 전반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꿀잠 자고 왔습니다. 자, 후반전에 한 골 넣어야죠. 네. 전반전 0대0이었어요. 네, 둘 다 지금 승점 없습니다. 마지막 승점이 내 별점 주는 게 안 감독님이 8점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점이었나 3점인가 했어요. 분발하시고요. 이번 월드컵도 그렇죠. 전반에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다 후반에 재밌더라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가관이지.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동성서취입니다. 동성서취. 네. 동성서취이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 안 감독님이 추천을 해서 제가 과감히 채택을 하고 찰컹찰컹. 다 같이 보기. 네? 찰컹은 뭐예요? 채택했다고요. 철컹님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스토리부터 듣고 가야겠지요. 안 감독의 몬스터. 자, 오늘은 무협 영화 이야기를 할 거야. 무협? 혹시 동성서치라는 영화 알아? 글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잘 들어봐. 금륜국의 여왕이 사촌 서독과 사랑에 빠져서 국왕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켜. 세상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위공주는 서독과 결투하지만 패하고 말아. 진짜? 그래서 구공진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구공산에 가게 되는데 구공진인은 달령산의 구음진경을 찾아 새로운 공력을 익혀야 한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위공주는 달령산으로 동사와 함께 가게 되는데 묵고 있던 여관에서 대매와 주백통 그리고 거지 왕초를 만나게 돼. 흥미진진해지는데? 거지 왕초와 싸움에서 부성당 및 서독의 계력으로 동사가 떠나게 되지만 결국 신선이 된 남제와 동사의 도움으로 서독을 패배시키지. 그게 바로 동성서치의 전체 스토리야. 그랬구나. 그리고 이 영화의 성공 덕분에 동사 서독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고 끝까지 촬영을 마칠 수 있었지. 하마터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꼴이 날 뻔했지 뭐야. 네, 역시 꼬꼬물 카톡이 오네요. 네, 잘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선은 몬스터 잘 들었고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꼬꼬물 맛을 잘 못 살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영화 동성서취이고요. 다들 어떻게 봤는지 우선 한 줄 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리액션 열심히 해주신 해백님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 평? 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벌인 상황극. 상황극에 방점을 찍어야겠네요. 좋습니다. 안 감독님? 저는 이래도 된다.
입니다. 이래도 된다. 네. 좋습니다. 이래도 한호흡 쉬셔야 됩니다. 된다. 네, 이래도 된다. 좋습니다. 저는 Heroes Say I Love You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제목을 패러디했어요. 딴따라단따라단딴딴. 진짜로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뭐 아이니 I Love You. 최고의 뮤지컬 영화죠. 네. 뮤지컬 영화네요. 맞습니다. 계보를 잇네요. 네. 이 영화 사실 우선 되게 많지만 우선 제 그 제목만 얘기하면 뭐 영화가 원작이 이제 김용 소설 사조영문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영웅이란 말을 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마블에서 보고 있는 서사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옛날 우리가 봤던 무협 영화들을 보면 그쵸. 그때는 또 이게 계파가 있었습니다. 네. 화산파, 골륜파, 아미파 최고 고수들이 있어. 이 사람들 사실 히어들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게 초능력이 아니고 그게 무공이나 쿵푸나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여튼 그 무공일 뿐이지. 그 비슷하고 그때 이들 또 영웅이라고 많이들 불렀고 중요한 건 당대 최고 애들이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엔 최강의 빌런 악이 한 명 나와서 사파 고수가 나와서 그를 위해서 모두가 뭉쳐서 싸우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익숙한 그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타노스와 싸우는 장면과 엄청 겹쳐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보다 강한 이번에 뭐 홍칠이 같이 네. 좀 더 피지컬이 좋은 헐크 같은 캐릭터들이 1대1로 싸우다가 지고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결국 이겨내는 뭐 이런 것들 서사가 엄청나게 닮아 있기 때문에 Heroes Say I Love You라고 합니다. 결국엔 사랑 영화지요, 이 영화는. 네. 그리고 안 감독님 이래도 되나? 된다. 예. 뭐가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될 놈 되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군요. 조금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훨씬 후져가지고 놀랐는데 반면 엄청 탄탄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후진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양가적이었는데 처음 보면서 야, 저 시대 진짜 대충 찍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조악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몇몇 액션 씬들이나 이런 건 엄청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탄지신공으로 막 그 지붕에서 싸우는 장면이 이게 촬영 과정은 열악했을 수 있는데 결과물은 좀 그 약간 빨리 감는 액션 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봐도 저 홍콩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 액션 장면들에 대한 그 완성도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아니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은 서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엉성하고 심지어 편집도 조금 이상해요.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네, 근데 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술 감독이 아마 홍금보로 예, 홍금보예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최강입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홍금보라는 사람 자체가 와이어 액션을 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와이어 액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씹었던 샹치를 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야 홍콩 영화 액션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죠. 요 철마류 그러니까 액션은 기본이었어요. 네. 무조건 어떤 볼거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아무리 유치한 영화들.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냥 홍콩 영화가 그냥 제목이 네 글자로만 나온 영화를 무조건 봐도 어떤 영화를 봐도 액션은 무조건 잘했어요. 내용은 엉망일지언정. 근데 또 이 영화가 또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입이 안 맞습니다. 네, 후시일 겁니다. 후시 네, 후시예요. 근데 아마 그 대만어나 광동어로 걔네들 그 재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 그것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검색해서 찾아본 바로는 일부러 틀리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형편없게 만든 게 아니라 형편없게 만드는 컨셉을 아예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촬영하게 된 계기를 떠나서 이 양조위한테 감독이 디렉션 줬던 것도 엉터리를 연기하는 디렉션 아예 줬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려면 끝까지 가야 돼요. 애매하게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끝까지 가는 거를 중심을 힘을 실어주는 게 액션인 것 같고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후회는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영화면 후회할 만한 한데 보고 났는데 잘 봤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선 제가 아는 홍콩 영화 중에 주성치 영화 몇 편과 함께 최고의 코미디 영화 중 한 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홍콩 영화 많은데 사실 코미디 영화들은 뭐 나락으로 가느냐 훨씬 더 많고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조악함과
이 유치함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계산이 된 거라는 생각 확신이 드는 건 제가 이따가 이 감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알겠지만 저게 그냥 얻어걸린 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고 홍콩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흥행하는 영화였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이 영화 언급을 했는데 IPTV 모든데 뭐 웨이브, 넷플릭스 모든데 시리즈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잠깐만 저작권이 싼 걸로 우선 알고 있고 중국 영화 비싼 거 살 때 겉들어오는 영화처럼 들어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지금도 계속 보는 이유가 저 잘 나가는 배우들 흑역사 보려고 사람들이 악취미로 이 영화를 골라봐요. 특히 제가 볼 때 지금 샹치 개봉한 다음에 이 영화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이 사람이 양조위라고 하면 안 믿을걸요? 그렇죠. 에이 말도 안 돼. 닮은 사람이겠지 이럴 거예요. 아니야 오리야 쟤는. 뭐라 한다 버리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이야요. 근데 좀 이어가면 사실 이게 93년인가 뭐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원래 사람들 잘 모르지만 양조위 원래 코미디 연기로 시작을 했고 원래 주성치랑 친구로도 유명하고 원래 연기하는 추구하는 건 달랐는데 양조위는 초반에 미국 드라마 시리즈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녹정기도 있고 의찬도롱기 뭐 이런 드라마 시리즈에서 주인공으로 우리나라 약간 최수종 같은 이미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화에는 조금 늦게 알려졌고 늦게 떴고 영화계에서는 홍콩 영화 주인공들 중에 근데 초반에 원래 코미디랑 위트 있는 연기 잘하는 제가 본 의찬도롱기나 이런 거에서도 바람둥이 약간 남자 주인공 녹정기였군요. 그런 캐릭터로 많이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눈깔이 이런 거는 왕가희 감독 영화나 이런 데 나오면서 좀 새로 조금 이미지 변신이 되기 시작한 거고 옛날엔 이런 영화를 잘했으면 그리고 이번 영화도 보면 위트를 되게 잘 살려요. 이게 다른 배우들보다도 양조위랑 특히 장하구, 홍칠고 장하구는 진짜 잘 살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둘이 첫 액션씬 액션도 기가 막히고 코미디. 호흡이 와 나를 죽여줘. 오호 기가 대단하군. 이건 참을 수 없지 하고 나를 묶어 나를 죽이게 하더니 때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시고 날아가고 정말 짜증났습니다. 와 장하구 연기 진짜 잘해. 약간 바바둑의 아들내미 보는 기분. 너무 짜증났어. 제발 살려달라고. 양조위가 아니야 나 살려달라고. 근데 네가 갔다 안 오면 어떡하지? 못 보내. 독약 뿌리는 것도 그렇고 개그 코미디에 나올 법한 것들을 다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원조 슬랩스틱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이 슬랩스틱을 정확하게 나중에 쿵푸어3라 있는데 다 씁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도 그때 얘기를 해드리겠고 중간에 잠깐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화양연화 다뤘잖아요. 근데 매칭이 안 되다. 장만옥이랑 이정도 있어서 잠깐만 이 나중에 만들었나 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 조합하면 헐리우드 중국 홍콩의 웬만한 흥행이 다 나와요. 양가위 장국영 왕조연 천여희원 해피투게더 다 나옵니다. 조합으로. 진짜 저 사람들도 저러고 있어. 왕조연 너무 아름다워요. 난 진짜 구렛나루 분장을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연기 막 그렇게 하는데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연기 잘해 이 사람. 그러니까 진짜 잘해. 그거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기본 소양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있으니까. 장국영도 되게 이상한 노래하고 춤춰도 그리고 배우들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키득키득하면서 즐기게. 양가위 같은 경우는 특히 신선 역할. 그죠. 양가위 모든 영화 통틀어 이런 연기를 처음 봤어요 저는. 본인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해. 최대한 많이 망가뜨려 달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만 그게 모든 스텝도 그렇고 이 촬영하는 배우들 자체가 내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짜치게 만들어도 그냥 가는 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장면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이 좀 이상해요.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아. 근데 그냥 왜냐 순서가 안 맞는 게 있어. 대놓고 예를 들면 양조위 처음에 벌로 공격할 때 입에 물고 가루를 물고 있는 걸 나중에 먹는 가루를 물고 있어. 그러니까 앞뒤 편집도 다시 섞은 거고. 그리고 제일 뒤로 가잖아요. 작품이 갑자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용납이 돼.
이건 왜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본 영화들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이른 게 아니라 얘는 맞추려고 하는데 네, 필요 근데 없죠. 근데 걔는 안 맞아. 근데 얘네는 안 맞게 했는데 오 그럴싸해. 또 신기한 게 막 되게 좀 짜치고 그러다가도 액션씬만 나오면 확신해 가요. 장난 아니에요. 와, 특히 그 단왕이랑 그 장구경 둘이 네. 한지신공이랑 네. 일왕지 싸우는 장면들도 그렇고. 아니 폭파 장면이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와 진짜 그냥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나와요. 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이게 감독이 유진이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 동굴에서도 그 동물들 아니 괴물 나올 때도 내가 짜쳤는데 그게 아니라 장구경이랑 그 장하고 임청아도 나와요. 네. 동방불패. 근데 둘이서 이게 그 모퉁이 돌아가지고 입으로만 싸우잖아요. 화면은 안 나오고 근데. 네. 저걸 저렇게 연출한다고? 보통 이러면 막 터뜨리는데 입으로만 근데 나오면서 이런 더러운 저질 초식을 쓰다니 근데 그럴싸한데? 아주 대단히 미친 영화예요. 놀라운 네. 영화고 그 하여튼 막장으로 가는 홍콩 영화 중에서도 되게 손에 꼽히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영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한 번에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트루 로맨스 같은 영화도 있고 한국에도 막 간첩 리철진이나 기막힌 사내들 보면 지금 보면 다 대단한 스타인 배우들이 거의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놀라운 건 여기 나오는 배우들 이때 다 스타였었어. 이미 다 그죠. 그 차이죠. 이미 다 스타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건 또 이유가 있지요. 우리 학교 ET였나요? 김수로 씨 나온 영화? 네. 그 영화 보면은 나중에 뜨기 전에 이민홍어 이런 애들 뜨기 전에 다 나와줘.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해백님이 아까 뭐였죠? 저는 한줄평? 당대 최고 배우들이 벌인 상황극이라고 했는데 상황극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정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영화를 찍으면 찍는 그 배우들의 연기가 뭔가 코믹 연기를 억지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하고 있는 느낌? 어디 여행지 같은 데 모아놓고 야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막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영화가 되게 약간 행복감을 느끼는 그 표정에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게 아닐까. 어디 가서 해보지 못할 만한 거를 다 쏟아낸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에이 이거 뭐 누가 보겠었는데 대박. 그리고 이 영화는 아무래도 뭐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네. 과감히 전설의 과감. 교양. 전설의 교양. 좋습니다. 이제 동성서취 영어 제목 재밌어요. 더 이글 슈팅 히어로즈. 네. 왜 이런 제목인지를 모르겠어. 독수리가 공격하는 뭐 영들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하여튼 근데 처음에 그 독수리 금상이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993년 작품이고요. 이 영화가 아까 해백님이 뭐 되게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밝게 즐겁게 찍은 것 같다라고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한 건 100% 동사서독에 촬영을 하다가 촬영이 좀 딜레이되고 그럴 때 이때까지만 해도 필름 영화였는데 홍콩에서는 그 한 영화를 찍으려고 필름을 롤을 사면 메인 롤을 쓰고 남은 롤 갖다가 거기에 있던 배우들을 갖고 즉흥적으로 대본을 써서 빨리 찍는 B급 영화들이 항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해외에 수출할 때 끼워가지고 같이 그 덤핑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 영화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영웅본색이나 이런 유명한 영화 말고 그거보다 덜 유명한데 뭔가 비슷한 제목인데 나온 홍콩 영화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연분들 그런 영화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됐대요. 왜냐하면 필름이 비싸고 홍콩에서는 그 즉흥적으로만 그 사실 우리나라 이제 남기남 감독이나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이런 계보를 좀 이어서 그런 영화를 좀 찍었던 것 같고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영화는 만들었던.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죽거나 나쁘거나가 나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남은 필름 얻어다가 맞아요. 찍고 했죠. 맞습니다. 피터 잭슨도 이제 데드 워 라이브 그 고무인간을 찍을 때도 그런 식으로 찍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온 되게 가성비 높은 작품이었는데 이게 동사서독을 찍던 배우들이 그대로 있다가 동사서독은 좀 난해하고 좀 무겁고 진지한 작품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찍은 좀 쉬는 시간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거에 반해서 더 즐겁게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의 퀄리티나 이 흐름들은 감독 유진이라는 사람이 역량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그 계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감독
유진위고요. 그리고 뭐 이 영화는 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김용 씨의 사조 영웅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미국 서양 문학보다 일반 대중들이 삼국지, 뭐 수호지, 그리고 이제 영웅문, 녹정기 뭐 이런 것들이 중국 문학이랑 중국 홍콩 영화들이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대세였었고 저희 또래에도 영웅문을 엄청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 중에 시즌 3가 이제 의천도령기였고 일부가 동사소독 같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1부, 2부가 다 영화로 나왔습니다. 하고 되게 많이 읽었어요. 저희들 그 소설책 돌려보면서. 최근에 유행하는 웹소설에서도 무협 기반은 다 그 기반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용이었죠. 네. 김용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로도 20편짜리 드라마 시리즈 비디오 가게 가면 있었고요. 아무튼 거기에 있는 내용을 모티브로 따왔지만 오리지널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 캐릭터들 이름과 세계관만 공유를 하고 또 영화에서도 그들의 젊었을 때 있었던 뭐 비화 같은 걸 다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소개를 너무 짧게 간단하게 끝내요. 근데 되게 성이 없죠. 그러니까 스타워즈 오프닝인데 이걸 빨리 감기 한 4배속으로 한 것 같아요. 한 3줄로 끝나요. 맞습니다. 우주에서 싸운다. 네, 되게 성이 없죠. 그런 영화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스페이스볼. 맞습니다. 지금 IPTV는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에서 다 볼 수 있고요. 저는 넷플릭스로 봤습니다. 전국구네요. 네, 감독 유진위 그리고 감독 얘기하기 전에 출연 배우들 이름만 언급하면 장국영, 임청아, 왕조연, 양가휘, 양조위, 장만옥, 장하구, 유가령. 유가령 씨는 양조위 씨의 아내 되시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주백통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이랑 결혼했다고? 근데 유가령 씨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외모와 이 영화의 외모는 달라요. 그쵸. 근데 제가 영화에서 본 외모는 그 외모라기보단 그 느낌은 이 영화 속 느낌인 영화를 꽤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연기파입니다. 양조 씨 납치당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양조위 씨는 상당히 그 애처가이면서 아내를 그 일편단심인 걸로 많이 알려졌었지요. 저번에 해백님이 이상한 얘기하기 전까지. 좋습니다. 감독으로 넘어갈게요. 유진위입니다. 얼굴 보면 저는 얼굴을 보고 단번에 떠올랐어요. 서유기 월광보합에서 보리선사라고 해서 그 포도선사였구나. 스님으로 한번 나옵니다. 배우로 그래요? 출연을 합니다. 이 얼굴. 그래서 바지 속에서 이제 포도 꺼내가지고 포도로 변신하는 그래요? 마술사 같은 걸 나옵니다. 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튼 주성치 도망가는 역할을 월광법에 잠깐 나오는데 우선 홍콩 영화에서 코미디 영화만을 찍었고 배우 죄송합니다. 몇 명 놓쳤네요. 종진도 엽옥경도 있습니다. 엽옥경은 그 나쁜 여자로 나왔던 네, 분이고 네. 종진도 종진도 씨는 이분은 뭐 홍콩 영화 뭐 최가박당 뭐 이런데 하여튼 코미디 배우로 많이 신정무문에서 나왔었구나. 하여튼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부분. 하여튼 유진이 감독 얘기해야 돼요. 우선은 나이는 안 나왔네요. 나이 많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첫 영화는 그 1987년에 음양의 결투, 맹귀 차관 뭐 이런 거였었는데 아마 강신하고 뭐 이런 것들 유행일 때 영화를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홍콩 여복성 2 이런 누가 봐도 그 짭인 영화를 만드셨던 분인데 그렇게 계속 만들다가 뭐 홍콩 그렇게 계속 만들다가 이분의 아성을 알린 첫 작품이자 주성치를 스타 반열로 올린 영화 도성의 감독이자 조연으로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1990년에 우리나라 개봉했네요. 근데 뭐 도성이야말로 이제 홍콩 뭐 그 코미디 영화 이제 주성치를 알린 첫 영화였고 느와르 코미디죠. 그렇죠. 그리고 도박 영화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그거에 액션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다가 호미드로 짙은 훌륭한 영화였고 유진이 감독과 이제 주성치와의 어떤 관계성이 처음 생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영화들 막 찍다가 그 신정무문 주성치 여기 각본 제작을 했었고요. 신정무문 2도 각본을 했고 그러다가 오늘의 영화 1993년에 동성서치를 우선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뒤에 계보예요. 동성서치가 그 우선은 좀 짜치는 영화고 그렇긴 한데 홍콩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가지고 암암리에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였고 그 다음에 주윤발의 화기소림
이란 영화 감독했고 그 다음에 불초자 열혈남아라는 예. 여명 나온 영화 이제 각본이랑 이것도 감독을 했네요. 좀 의외네요. 좀 진지한 영화입니다. 오맹달씨 나왔었고 네. 이 영화 찍고 나서 1995년에 문제작을 만듭니다. 서유기 월광보. 그러면 이제 서유기 월광보합에 그 어떤 코미디 코드 볼로미 네.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코미디 코드 칼로 계속 찍다가 네. 자기를 찍고 칼등으로 찍고 하는 이런 액션 씬, 그 코미디 씬들이나 이런 연출들이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어차피 B급이긴 한데 우선 메인도 주성치를 쓰고 코미디 부분도 훨씬 더 살리고 그 동성서치에서 좋았던 점들을 더 빌드업해가지고 만든 그거는 이제 영문에서 가져왔자면 이건 서유기라는 원전을 갖고 와가지고 짙은 그리고 두 영화 다 기가 막힌 뮤지컬 오리지널 스코어가 네. 있습니다. 그 월광보합에서는 Only You 오직 너만이 세상을 그 구할 수 있다. 노래가 있었고 네. 여기서는 Love You, I Love You 이게 있고 빠라밤.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둘 다 원곡이 있었고 뮤지컬 영화죠. 커버송이지요. 예. 그리고 나서 홍콩 레옹이라는 영화 주성치랑 찍고 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가 쿵푸 허스를 같이 찍습니다. 그게 바로 2005년이고 쿵푸 허스를 제작을 했어요. 감독은 주성치고 그러다 보니까 쿵푸 허슬에 나오는 한마신공 그 네. 상대 악당이 쓰는 무술 그 깨구리 같은 거 네. 그 무술도 그렇고 그 탄지신공. 주인공이 선신공도 그렇고 주인공이 독에 감염돼서 얼굴이 붓는 씬이나 칼을 잘못 찌르는 씬들 이런 것들 연출 대놓고 동성성체에 나왔던 장면들을 그렇죠. 그대로 네. 따온 장면들이 있어서 그게 우연인가 했는데 제작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쿵푸3 주성치가 처음으로 감독을 한 영화로 알고 있는 소림치쿠가 첫 감독이구나. 네. 그 주성치가 감독을 하면서 감독을 하는 연출 방향성이나 코미디 코드들은 상당히 유진이라는 사람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확신을 하게 된 영화였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월광보합이랑 뭐 이상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뭐 무림 축구라는 가짜 이상한 엑스맨 뭐 마블 히어로즈들을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축구하는 이상한 영화도 만들고 서유기 월광보합 3도 만들고 막 계속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영화는 없고 하지만 동성서치와 월광보합이라는 영화를 만듦으로써 어떤 홍콩 영화들에 대한 계보를 되게 큰 계보를 만든 사람이고 그 계보가 이어져서 제작자로서 쿵푸 허슬이라는 거의 마지막 홍콩 제대로 만든 무협 코미디 영화 을 만들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게 저희가 예전에 그 화양연화 할 때도 얘기했지만 왕가희 감독이 원래 특유의 그 늘어짐 예. 이거 한 장면 가지고 거의 뭐 한 달을 네. 촬영하고 있을 때 맞아요. 너무 지치고 양가희 감독 본인도 지쳐서 이제 막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을 때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만에 촬영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요소를 너무 적재적소에 잘 넣어서 편집까지 했다는 것도 너무 좀 대단한 것 같고 왕가희 감독도 천재인 게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 풀려고 만든 영화가 중경상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이 진짜 이게 머리가 좀 비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이 같은 멕시코 감독에서 굳이 말하면은 뭐 알레한드로 고잘스 이냐리투 같은 좀 묵직하거나 뭔가 미학적인 걸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로베르트 로드리게즈 같은 거죠. 유진이 같은 사람은 내가 보면 둘 다 천재긴 천재인데 네. 지향하는 거나 이런 게 틀리고 잘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어쨌든 왕가희 감독을 살려준 영화죠, 영화가 사실상. 그렇죠. 왜냐면 진짜 이게 동사서독이 망했으면은 거의 홍콩 영화판에 못 붙어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중영상님이나 이런 영화들로 이슈가 됐지만 네. 하여튼 동사서독은 되게 큰 이벤트였었고 네. 왕가희 감독한테 하고 저는 동성서치를 보자마자 옛날에는 사실 이런 영화 정보가 없을 때인데 이 영화를 먼저 봐서 좋아하고 있었고 나중에 동사서독을 봤어요. 봤는데
뭐야 왜 배우들이 똑같지? 그러니까 제작 환경을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 진지하고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사실은 전 동성서치가 더 재밌었거든요. 두 영화 중에 하나 고르라면 훨씬 재밌었거든 난 동성서치가. 그 역할도 바뀌었잖아요. 막 바뀌죠. 맞아요. 역할도 바뀌고 왕조연 씨 하차하시고 누가 왕조연 씨요? 네, 배우가 바뀌었죠. 그렇군요. 스캔들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짱입니다. 예. 하여튼 확실한 건 거기에서는 동사 역할이 그 장국영인가였죠. 기다리고 네. 있는 남자로 그랬었고 상대가 누구였지? 장만옥이었나? 저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무튼 대단한 영화지요. 둘 다 대단한 영화입니다. 한번 권해드릴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네. 진짜 한번 넉넉히 보시기에 좋아요. 그리고 진짜 그리고 와 장만옥 씨는 또 우리가 화양연화를 얼마 전에 봤으니까 너무 애띠요. 네. 너무 애기 같고 그 중에서도 더 어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제가 뭐 천밀밀도 그렇고 다른 영화에서 되게 좀 성숙하거나 좀 왈가닥 느낌이나 이런 모습 보다가 되게 이 영화에서는 청초하다고 해야 되나? 하고 계속 이거 하지 않습니까? 만점! 푸푸다죠. 예. 너무 그들 중에 이때 왕조연 씨 나이가 26이더라고요. 아이고야. 말도 안 돼. 저의 진짜 어린 어릴 시절에 정말 여신. 저희 책받침 네. 네, 많이 계셨죠. 서양의 소피 마르소, 동양의 왕조연. 하고 임청아 씨도 사실 이 영화였지만 동방불패 때 네, 그렇죠. 임청아 씨 생각하면 신신자호 합성요법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 그 홍콩 영화들에 대한 어떤 로망과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떠올랐어요. 그 진짜 홍콩 영화, 이런 것도 떠오르고. 진짜 홍콩 영화, 중국 영화 봤다고 생각하려면 이제 이런 영화를 봐줘야지. 그런 날 홍콩 영화 좀 봤어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홍콩 영화, 무협 영화 한 편씩 꼽자면 무협 영화요? 예. 먼저 하시죠. 아니면 그냥 홍콩 영화. 저는 그냥 이수롱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그러면 저는 그 사막유이. 사막유이. 네. 그 변희재 씨, 진중권 씨 토론 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액션 코믹 그거를 제가 처음 접했던 걸로 보면은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네. 그렇죠. 액션이 진지하면서도 저렇게 재밌게 구성할 수 있구나를 물론 그 전 영화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봤고 오히려 폴리스 스토리 저는 좀 먼저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젝트 A도 재밌고요. 예, 대중적으로 하네요. 성룡, 이소룡 나오네요. 네. 근데 저는 저한테 딱 하나 꼽으라면 철마류. 라는 영화 있습니다. 예. 황비용 이야기 프리퀄인데 철마류라는 액션 영화 있습니다. 아이언 마스크인가 그렇고 영화죠. 정말 재밌습니다. 액션씬 기가 막히고 그래서 완전 초 A급 영화는 아니었는데 저는 철마류라는 영화 저렇게 또 주초의 영화를 했습니다. 또 또 초의 영화 있습니다. 추천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럼 DDR 갈까요? 네, DDR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성함이 황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노란점, 옐로 포인트. 황점 되어라. 죄송합니다. 네. 1941년생이시고 2004년에 사망하셨는데 이분도 재밌어요. 경력이 중국 광동성 출신인데 음악가이자 배우세요. 그러니까 배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배우 활동은 1985년에 병력정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이글아이라고 해서 거기서 장교 역할을 하셨었고, 근데 이분이 입지전적인 인물인 게 음악을 1993년도부터 시작하셨는데 육지금마, 동성서치, 서초패왕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다음에 나온 게 방세옥, 황비용, 방세옥 재밌죠. 천녀유혼, 진용, 비룡맹장, 뭐 영웅본색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겸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신기한 게 연기 활동을 뭐 다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연기 활동하면서 음악을 하는데 이 이름만 되면 소호강호, 첩혈가두, 비룡맹장, 영웅본색 1, 2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이런 영화 음악을 다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가 이 영화에서의 그 과감성이 사실은 약간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사실 믹싱도 후집니다. 여기 노래 부르면 소리가 다 떠요. 근데 예, 맞아. 그거가 이거 예. 양말 예. 소리 되게 안 들리죠. 예. 너와 그리고- 이정상이 되자. 그리고 그 반주도 살짝 후져요. 근데 땅다당다당. 중요한 건 그 감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맞아. 이 당시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감각은 타고나는 건데 이분의 감각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고수들이 만든 장난감 이런 느낌이 훨씬 크지 않나 작품 자체가. 고수들이 만든 장난 고장 났네. 예, 고장났네요. 고장. 예, 그래서 황점이라는 분이셨고, 네.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필모에 있는 영화만 봐도 홍콩 영화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세국도 정말 재밌어요. 예. 이연걸 영화 너무 중에 재밌게 봤죠.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방세국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최재성 씨랑 황세옥 씨가 계시죠. 뭐 경단 경담발 경의 즐근 관점. 예, 그렇습니다. 단단단단. 하여튼 이 노래 아닌데. 아무튼 이건 클론 건데. 예. 아무튼 DDR까지 잘 들었고요. 잠깐 연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로스 타임을 많이는 안 드릴 거고요. 저번에 가나전처럼 10분까지는 주지는 않을 거고 뭐 영화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저는 좀 궁금한 건 이게 영화에서 그 유가령 씨도 그렇고 동성애 코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유가령 예. 씨가 맡은 역할이 주백통. 남장을 하고 무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예 예. 남자 역할을 해서 남자를 좋아하는 그거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대화 그러니까 내용이 저도 이해가 안 가다가 그런 거구나 네. 이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자는 아니었어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세상이 그럼 음. 허락해주지 않는 그런 거였군요. 아니면은- 남색을 즐기는 남자였구나. 아니면은 동방불패에서 무공을 쌓으면은 성별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구음진경.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또 그런 설정이 아닐까 뭐 혼자 별 생각 다 네.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가 위트다 뭐로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리고 그 단왕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그렇죠. 짠쌍년 하늘이 천성년 뭐 이런 거 네. 짠쌍년 딴쌍년이라고 해서 가슴에 662는 황씨 네. 황세욱 씨 나오네요. 네. 와 연인 중간점. 그래서 그 동성애 코드도 그렇고 그리고 괴물 3인방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네. 그 제가 볼 때 이 시기에 어떤 의식주나 이런 거 생각할 땐 그냥 유머 코드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동성애 갖고 농담하는 야 너 남자 좋아하는구나 해 막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이 없는 그냥 코미디를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머리카락이 없다 이런 게 요즘에는 안 놀리잖아요. 자, 근데 옛날에는 맞아요. 그냥 옛날에 그 얼굴에 점이 있다 막 이런 예, 걸로. 무슨 성운 신가에서 빛날이라고 불러가지고 뭐 대머리 역할하는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혐오가 없던 시대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로 맞아요. 놀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유머라고 서로 받아들이니까 불쾌함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안 생기는.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맞아요, 재밌으려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오지원 씨가 한 얘기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나 못생겼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고. 지금은 그 개그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생겼어요라고 하면 에이 이런 저질 그렇게 개그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막. 내가 못생겼는데 아이 이거는 저질 개그 소중한 거예요. 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혐오가 없던 시대였고 그래서 지금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영화가 뭔지 아는데 보면서 지금의 정서로 보니까 나 혼자 뜨끔하게 되더라고.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자유로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옛날 영화인 거를 또 아니까 사실 그런 것도 그렇고 영화의 조악함이나 어떤 유머 코드가 유치함에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호흡을 요즘에 만들면 설득력을 못 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그런데 유진이 감독 같은 경우 최근에도 그 무림 축구 같은 네. 거 사실 소림 축구도 패러디하고 막 이런 그런 영화인데 그럼 내가 보기엔 코드나 이런 건 비슷한데 지금 보기에 너무 못 봐주겠고 이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액션 연출이나 어떤 유머 감각, 대사들, 촌스러움들이 받아들여지는 그 음악도 막 띠디 이런 음악이 음질이 나쁜 게 나와도 나쁘게 안 들리고 영웅본색도 그 음악 되게 좀 촌스러운 그 키보드 건반으로 친 것 같은 그쵸, 그쵸, 배경음악이 나와도 거의 한 대로 다 만들죠. 거의. 그런 게 되게 로망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하면은 너무 짜쳐 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게 일단 그런 장비들이 없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필름 영화라서 가능한 것도 있다고 보는 게 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필름 시대는 커트 나누기 힘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더 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액션 씬을 할 자도 그렇고 왜냐면 이거 엔진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영화는 영화다였나요? 그거가 네. 이제 필름으로 이제
찍었는데 감독이 대놓고 야 엔진이면 필름 한 통 사와 그랬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전형으로 그러니까 내공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무학의 어떤 네, 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걸 왜 썼을까가 아니라 야, 그 재밌네 갖고 와봐. 이게 훨씬 더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적으로 그 기술적으로나 이런 게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용인해 주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선 촬영 장비들도 가벼워지고 디지털되고 그리고 연기 기술이나 뭐 촬영 조명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될수록 사실 지금은 실수나 뭔가 조금 부족한 거를 용인을 안 해주는 시대가 돼서 더 빡빡해졌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서 오히려 그런 것들도 웃으면서 볼 수 있고 이랬었던 옛날 특히 공포 영화들 보면 옛날에 마체티 하나 들고 막 말대는 막 더미 찌르고 막 이러는 네. 거 보면서도 무섭게 느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면은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쓰기 잘해도 허술해 보이고. 근데 그런 시절이 더 낭만도 있고 재밌는 맞아요. 것 같아. 이게 그 날것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예. CG가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축구도 그 사실 못하는 애들끼리 공 하나 던져놓고 운동장에서 하던 축구가 재밌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랑 축구하면 오히려 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장비도 비싼 거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순수한 재미들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상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무슨 감독이 홍금보라고요? 네. 네. 야 대단하구만. 저 날로 꺼도 될까요? 네. 근데 그거 같아요. 홍금보 감독이 야, 홍금 진짜 대단한. 조금 유명한 거, 악명이 높은 거 중에 하나가 되게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가학적이래요. 뭐냐면 될 때까지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뛰어내려야 되면은 보통은 스턴트를 쓰는데 스턴트를 써도 진짜 그렇게 뛰어내리 이런 식으로 되게 리얼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에서 보면서 액션 하나는 진짜 액션이 뭔지 보고 싶은 사람 이 영화 봤으면 좋겠는 게 너무 잘 디자인이 돼 있고 너무 기술 잘 썼고 군무들 그 엄청 많은 단역들이랑 싸우는 씬들도 보면 네. 뭐 그냥 되게 너무 수월하게. 네. 근데 또 배우들도 그 무슨 뭐 대역들도 다 보이긴 네, 하지만 네. 배우들도 기본적인 선이나 이게 되게 예쁘니까. 맞아요. 아마 그 동사소독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오히려 조금 더 동사소독 그 액션씬 보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 찍었던 그런 거. 그래서 약간 코믹 영화지만 무술 장면은 조금 더 이렇게 코미디 요소를 살짝 넣은 좀 더 정교하게 찍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이런 분에게는 최근에 만든 홍콩 영화들을 보시면은 지금 그거보다 훨씬 낫죠. 그거보다 훨씬 난데 그러면 한 달 안에 못 찍어. 네. 그리고 내가 왜 액션 90% 다 대역이야. 다 보여 얼굴이. 마치 얘기는 사발면인데 끓여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면을 냄비에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는 네. 사발면. 동사소도 그 거기 영화에서의 액션 씬은 정말 너무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그리고 또 그 왕가위는 뭐 일대종사도 그렇지만 그 장면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같은 액션 영화가 있어도 영웅이나 그 동사소독 같은 그리고 와우장면 같은 것들은 품위가 좀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액션씬 얼마나 공들여 찍었는지가. 아무튼 이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 액션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 막 말도 안 되는 대사 치다가 액션만 들어가면 너무 멋있어. 그 뽀로뽀로미 씬도 시간 거꾸로 하는데 그 소변 자꾸 왕조연이랑 그것도 그렇고 갑자기 머리만 남은 단왕 머리를 갖고 갑자기 거기서 축구하지 않습니까? 다 나와 힐 리프트 다 나옵니다. 기술을 막고 있어. 요즘은 그런 개그 안 합니다. 야, 진짜 머리를 맥락이 전혀 그 상황에서 그러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고는 홍칠공 장하구와 양조위의 그 둘의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코미디와 액션 모든 것들 원초적 코미디죠.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잘 봤고요. 아무튼 동성서치. 이게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안 본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봐서 안 좋아할 사람들도 많아요. 엄청 많을 거예요. 최소한
홍콩 영화에 대한 향수가 있는 음. 분이 아니면 이 영화 보기 힘들어하실 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주성치 좋아한다, 홍콩 무협 영화 좋아했다 이 정도의 교집합이 있는 분들은 과감 없이 권해주고 싶은 그리운 영화입니다. 얼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리즈 시절. 뭔가 네, 잘 나가는 배우들 흑역사 보고 싶다 강추입니다. 조연이 나 있고요. 특히 양조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자 다음 영화를 좀 고르고 오늘을 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제가 골랐어요. 블랙 아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큰 헐리우드 영화 극장 개봉작들 많이 안 다룬 것 같아서 뭐 지금 IPTV 뜨긴 했지만 하고 DC 히어로즈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점쳐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블랙 아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